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명리학의 잡다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사주 명리 잡설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 다니는 거,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직장 다니는 그 형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무엇을 살피는 것이냐 하면 그 일간이 다니는 그 조직, 일간이 속해 있는 조직, 그 다음에 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상태, 자신의 지위, 그리고 또 그 이외의 모든 구성원들의 임무 수행, 그런 임무 수행의 정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조직은 관살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크기는 재생관이나 재생살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재생관, 재생살이 천간에서 아주 뚜렷하게 잘 되면 좋은 큰 조직에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만약에 잘 하려면 이 직장 생활에서 인성과 재성이 꼭 필요합니다. 인성은 일하는 능력이죠. 학습해서 관이 요구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일하는 실력, 일하는 능력이고, 재성은 경영하는 것 또는 운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일할 능력이 있고,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이 경영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실력으로는 직업적인 그 임무 수행 능력은 인성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나 운영하는 실력으로는 재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형태가 이 7가지에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고요. 또한 딱 한 가지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생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관과 관인이 있을 것이고, 재생관이나 관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생관을 살펴보면요, 사주에서 이제 재생관은 일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조직의 규모나 크기, 그리고 조직의 경쟁력 또는 조직의 안정된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관이 되어 있다, 사주에서.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안정적이고 커다란 직장에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2월 5일인데요.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추워서 이제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죄송합니다. 두 번째, 관인을, 직장의 형태로 관인을 살펴보면, 관인은 일간에 속한 조직의 그 체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간의 조직 체계에서 일간이 수행하는 임무, 그리고 수행할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간이 관인이 사주에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관에서 임무를 맡아서 수행할 일이 있다, 계획을 짜고 작전을 세우고 전략이나 전술 등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간의 사주에서 관인이 되면 일간이 속한 그 조직이 크고 유명하거나 브랜드나 상품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관은 되고 관인이 안 되면 조직이 있는데 일은 없으니까 일을 밖에서 자기가 받아와야 합니다. 관인이 되는데 재생관이 안 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일할 사람은 있는데 조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일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직장의 크기인 재생관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재생관과 관인으로 직장을 보는 것이고요. 이 밑에 거는 이제 직장 생활의 부정적인 면,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설이라는 것은 이제 일간의 사주에 재성이 없거나 또는 편인이 있으면 이제 관이 설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설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니까 일할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또는 회사가 자꾸 망하게 되는 게 관설입니다. 또 관설이 재성이 없어서 관이 설되는 사람들의 직장 다니는 성향은 동료들과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직 생활에 잘 맞추지 못하고 또 그 조직에 대해서나 또 자기의 윗사람에 대해서 충성하기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관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관이 설되거나 재성이 없어서 재생관이 안 돼서 관이 설되면 상담을 할 때나 통변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재주가 너무도 특별해서 받아줄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솔직하게 당신은 조직에 대한 상사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충성을 하도록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이 설계되면은 이제 관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상이 있는 경우는 식상으로 대처해서 인성 식상으로 가서 인비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인비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가 작은 규모의 사업 또는 자영업 등을 하게 됩니다. 또는 천간에 만약에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 없으면 인비식이 안 되면 재성으로 용신을 삼아서 이제 직장에서 진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이직을 해서 정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성으로 삼으면 재생관을 하고 천간에 비겁이 있으면 인비식으로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관설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극인이라는 것은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 대개는 재성이 많거나 또는 천간에 재성과 인성이 둘 다 투관되어 있으면 재극인이 일어납니다. 또는 월지가 재성인데 천간에 인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재성이 인성을 상극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식상이죠. 그러면은 재성이 인성을 이렇게 상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제가 정인을 상극을 하면 되게 이 상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상관이 살아나면 여기 있는 정관을 또 상관 경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극인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면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 견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재극인이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이제 일할 능력이 부족하다, 일하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극인입니다. 그러니까 재극인이 되면 그 상관 경관을 하니 변화하는 환경, 조직의 상황 이런 것에 맞춰서 일간이 자기의 능력도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의 그런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 변화하는 조직이나 환경이 요구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그런 구성원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극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극인에 대처하는 방법은 근왕입니다. 이제 서러움을 참고 자기만의 전문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재극인이 되면 세상에 변화하는 것과는 무관한 직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나 재극인이 되면 재생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서열이나 계급이나 지위가 없는 직장, 그러니까 임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직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전문적인 그런 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업무, 그런 업무를 찾아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주에 무인하면 인성이 없는 건데요. 사주에서 인성이 없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인성이 없으면 식성을 견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이 인성의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상관이 살아서 견관을 합니다. 제극인의 상관 경관은 지위, 계급 이런 걸 포기하고 일만 막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근데 무인성이어서 상관 경관은 일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무인성이 상관 경관이 하면 정관을 이렇게 상극했으니까 여기 있는 비겁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비겁이 살아나기 때문에 무인성인 사주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되게 비겁을 따르는 그런 형태이므로 또는 임무를 보좌하는 형태, 또 점원,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면 조직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서 계파를 따르는 거, 임무를 따르는 거, 줄을 서는 거, 파벌을 만들어서 계파의 중심 임무를 보고 직장을 다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무인성이 직장을 다니는 형태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점원 같은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제 인성이 없는 경우의 직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인성은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 조직에 있어도 조직 내에 사람을 보고 그 계파에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무인성의 직장 생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재,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제일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재생관이 안 되니까 계급, 직책, 지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나 지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위 또는 직책 이런 거, 계급은 없지만 임무는 있어요. 임무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재인 사람은 소속인은 아니면서 일만 하는 그런 프리랜서, 뭐 자유업종 또는 계약직, 파견근무직 또는 연예인 또는 프로선수 등이 이러한 무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주에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런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런 사주도 자기 조직이나 지위를 갖고 싶을 때가 있고, 어딘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고, 또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사주가 또는 운에서 식정관 합이 되거나 상관, 편관 합, 그래서 상관 합살로 관을 또는 살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는 식정관이고 음가는 상관 합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 합이 되면 부속기관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계약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약에 따라서 유지하는 계약기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계약에 의해서 납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럴 때는 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합의되지 않으면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이제 관성이 없을 때,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쟁제를 당해서 조직이 없어집니다. 이 비겁을 물리쳐줄 관살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이 없으니까 겁재가 살아나서 쟁제를 하죠. 그러면은 조직이 없습니다. 내가 조직을 떠나게 되거나, 그래서 내 조직이 아닌 것을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관이 없으면 쟁제를 당해서 조직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조직이 아닌 것을 운영하는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경영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행근무 또는 대리경영, 대행운영, 대행경영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는 이제 모든 형태의 매니저 또는 어떤 부속기관에 근무하거나 자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이제 자기 사주에 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관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비겁으로 대처합니다. 이제 비겁을 만났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살려서 자기가 조직을 세워서 이제 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행 경영을 할 수도 있고 비겁으로 경험을 쌓아서 내 스스로가 조직을 세워서 내가 사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조직을 세워서 내 스스로 내 조직을 경영하는 것이 무관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7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운과 재성운을 이제 잘 운에서는 살펴봐야 하고요. 어느 날 인성운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어느 조직에 속하거나, 재성운이 오면 갑자기 이제 직책이나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다못해 동창회 반상회 회장도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주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사주를 보시면 이 사주는 축월의 개수가 투관하여 편인격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극인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인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관인도 되고 제극인도 되고, 그러면 제극인이 되면서 또한 재생관도 해야 하는데 재생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극인이 되면 제극인이 되니까 이렇게 계급이나 서열이 없는 직장에 다니면 되고, 관인이 되니까 그래도 관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제극인으로 이제 제약회사에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대원을 살고 있어서 인비상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인성이 없지만, 그리고 경호대원에 가면은 이제 자기만의 인비시익이 돼서 더욱더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이 사주는 정관이 있어서 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이니까 재생관을 해야 하는데 제극인이 이 사주에 있어서 제극인을 함부로 말하기 힘들지만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 또는 제극인은 늦게까지 공부하는 만학도가 된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계속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분이 현재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주를 보시면 계묘, 을축, 정축, 계묘. 이분은 남자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무재이죠. 그래서 재성이 없습니다. 재성이 없고, 지금 이제 사주가 이렇게 을목이 3개이니까 전혀 금생수가 없어요. 재성이 없어서 금생수가 없으니까 이 개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무재이니까, 무재여서 직위도 없고 계급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식정관이나 상관 합살이 또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화가세요. 화가이세요. 그래서 평생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사주를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은 무갑자 신미 기축인데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토가 많지요.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정관과 정제가 제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극인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위나 계급이 없는 그런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제다신약이죠. 그래서 이제 제극인하고 제다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직의 공무원, 말직에 이렇게 받드는 하급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하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분은 이제 제극인이다. 그래서 계급이나 서열이 없는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도서관의 사서직입니다. 사서직이니까 고급공무원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병호, 임진, 을사, 경진. 이 사주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재성이죠. 그래서 제극입니다. 재성이 정인을 상극하고 있어요. 제극인이고요.
그러면서 또 관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주가 상관, 경관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직장 형태는 정관정인의 관인 상생이 있으나 제극인이 있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분 이제 상관 경관이 있으니까 이과나 기술직이나 뭐 영업 성향의 일을 하고요. 또 제극인이니까 이제 지위나 계급이 없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교구, 초등학생들의 교구를 제작하는 회사에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그 방과 후 교구 제작하는 회사에 오래 다니다가 50대가 지나면서 이제 개업을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황은 이제 제극인이고 관인이 있으니까 회사에 조직에 다니기는 다녔다. 조직에 오래오래 다니고 근이 없으니까 조직에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제극이니까 그런 지위나 이런 재생관이 잘 안 되니까 지위나 이렇게 계급이나 직책이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니게 된다. 이렇게 사주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주의 직장 생활, 직장에 다니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